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 반영 촉구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허성무 의원실 강재승 비서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해 주신 모든 예비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창원 KTX 고속철도 반영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연구기관, 지자체,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이 사업이 갖는 정책적 당위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잠시 일어나셔서 정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허성무 국회의원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제가 주최한 게 아니고요. 우리 창원의 5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주최를 했습니다. 인사말을 저를 먼저 시키는 것뿐이고요. 왜냐하면 창원의 5명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의지를 먼저 밝혀야 돼서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다른 의원님들은 어총이 서초동에서 있어서 불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긴급한 당내 사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고 아마 11시쯤 돼서 여기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원래 10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그 당내 사정 때문에 9시 반으로 조금 빠르게 당겼는데요. 아마 당내 사정이 긴급한 관계로 많은 분들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창원은 경전선 철도가 처음 생길 때 마산역이 생겼고 그 역에서 임항선으로 가는 또 철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경부선 철도의 지선처럼 되어가지고 철도 교통이 늘 불편했습니다.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나 경제력에 비해서 철도 교통의 불편함이 사실상 100년 동안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고 마치 이 부산의 더부살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창원의 경제력은 부산의 경제력을 능가합니다. 인구는 부산이 창원 인구의 3배가 넘지만 지역 총생산액은 오히려 창원이 부산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은 관광객은 부산이 더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비즈니스맨들은 오히려 창원에 더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광주라든지 대전 이런 광역시보다도 훨씬 더 창원의 그런 산업 경쟁력, 산업 총생산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진 지가 벌써 2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철도교통은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함을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KTX망이 깔렸지만 역시 우리는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그렇게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부산으로 가는 KTX 노선이 과거 경부고속도로 노선처럼 경주 앞으로 울산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면서 철도교통은 또 한 번 더 소외를 겪게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이라 하지만 동대구에서 창원은 여전히 저속철이고 여전히 지선으로서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철도교통의 비주류 내지는 철도교통의 지선으로서의 창원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본선으로서의 창원, 또 철도교통의 주류로서의 창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창원과 창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상남도의 인구와 경제력을 볼 때 너무나 타당한 주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가덕도로 가는 노선까지 기획이 되면서 가덕도로 가는 노선에 창원 중앙역이 반드시 포함되게 해야만 이 노선 전체의 이용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요. 또 100만 창원 시민들의 철도교통으로부터의 혜택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특별히 강조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의 창원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 지금 시청이 중심이 돼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서명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 자발적으로 또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 점심시간에 받으러 들어가면은 밥 먹으러 나오는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의 호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만큼 우리 100만 창원 시민과 주변의 시민들께서 어떤 연세 높은 분은 이 말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식은 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현실화하는 오늘 좋은 고견들을 주시면은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주제 발표 토론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국토위에 지금 계시는 우리 이웃 지역구의 김종량 의원님, 지금 뭐 질문을 통해서 국토부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함께 힘 모아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신 김종량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창원특례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종량입니다. 뭐 매번 지역에서 뵙다가 또 여의도 있어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물론 뭐 저희들 그 주최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주관은 우리 창원시에서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처럼 그지? 다른 지역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갖다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지난번에 특례시 관련해가 특례시 그 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근황과 관련된 어떤 그런 우리 세미나를 제가 주최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또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어떤 전국 때문에 개최 못한 그런 적도 있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오늘 이 행사를 갖다가 여기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창원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수출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데가 우리 창원시잖아요. 그죠? 원전이 그렇고 방산이 그렇고 철도가 그렇고 조선이 그렇잖아요. 그 창원에 다 있잖아요. 현대에어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뭐 등등, 그죠? 사실 대한민국 수출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데는 우리 창원입니다. 수출 산업을 그래서 메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가격 한번 보세요.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은 데가 우리 창원이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의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에 걸맞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인프라를 갖다 지원해주고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서 지방 거점 도시 중에서 가장 교통의 오지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진주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입니다. KTX 있잖아요. 전부 다 2시간대, 1시간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3시간대에 커버하고 있는 데가 유일한 여수 엑스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3시간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거기는 거리가 워낙 멉니다. 그리고 여수는 또 창원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창원이 지금 마산이 지금 3시간 4분 걸리잖아요. 3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 창원을 갖다가 왜 그렇게 멀리 둘라 그러냐? 왜 그렇게 철도교통으로부터 오지로 만들어 놓고 소외시키려고 그러냐? 그 이야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KTX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시간 30분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토위 간 이유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국가 산단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국토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요청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그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사실 원전하고 이 KTX입니다. 그래서 방산 국가 산단하고 이 KTX 고속 전철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그지 5차 지금 우리가 철도 구축 계획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지막 우리 국감이 있었는데 제가 장관으로부터 그리고 23일 날은 어디에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제가 확답을 받았었고요. 어젯밤 저희들이 한 11시 30분에 종합국정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회식 있는 자리에 가서도 장관 앞에 모셔놓고 다시 확답을 받고 그 옆에 또 맹성규 위원장이 무조건 하여튼 자기도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준비는 그죠? 여론 행성은 확실히 더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는 또 국회 일대로 또 지역에서는 지역 일대로 또 학계에서는 학계 나름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수부도시가 창원이지만은 지금까지 창원이 진주 서부 경남 진주보다도 나은 게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창원을 경유해가지고 진주로 갔잖아요. 지금 어디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륙철도, 내륙 고속철도 만들고 있잖아요. 김천에서 진주 거쳐가지고 통영 거쳐가지고 거쳐가게 되면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진주는 2시간 20분대, 2시간 20분대 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3시간 됩니다. 경쟁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진주보다는 그지 창원이 교통이 상대적으로 나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춤하면 가장 그야말로 경남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교통 오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조금 늦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허성무 의원께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 그 산업 경제의 어떤 거는 얼마나 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경남이 창원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야 김해 70만 있죠. 우리 100만 있죠. 하만도 10만 있죠.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해 신항 이제만 거기하고 이제 환성 그다음에 또 가덕도 신공항 등등 지금 빨리 이거 돼도 지금 5차 들어가도 지금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사실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무조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 하여튼 되고 나서도 또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또 창원 그럴 때면 지금 방위산업, 원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금 경쟁력 그리고 희망적인 산업이 지금 방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는 보완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에 대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다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방위산업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가장 큰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산 첨단 국가산단 저것도 무조건 이번에 지금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옆에 계시는 허성명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발벗고 계시니까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토론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야말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창원 특례시 장금용 고난대행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대구 창원 고속가철도 반영 촉구를 위한 이렇게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종양 의원님과 허성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창원 지역의 5분의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들 동대구
창원 간의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보태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주제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시는 우리 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염원하는 이 사업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좋은 공과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오늘 9시 반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당일날 올라올 수가 없어서 어젯밤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 창원의 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LG 전자라든지 창원에 있는 큰 기업들 분들이 서울에서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그 앞날 저녁에 내려옵니다. 또는 우리 경남에 있는 경남 경총 또는 경남 상위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박사님들 모셔서 좋은 고견을 들을 때 보통 아침에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9시라든지 10시 정도. 근데 그분들 다 여쭤보면 다 그 전날 내려왔다고 이야기 다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날 움직여야 되는 100만 이상 도시는 우리 창원이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실현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게 올해 연말 또는 연초에 아마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의 서민들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그런 걸 전달을 하는 역할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5분께서 워낙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우리 창원 지역 또는 창원에 있는 의원님들 또는 창원시 의원님들 그리고 창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하룽정정과 같은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올 연말 연초에는 좀 낭보가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저희들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이끌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제를 맡아주신 경남연구원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김영식 전략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2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동규 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전상민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서울본부 이수경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원특례시에서도 서울본부 허동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경남연구원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님께서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의 정창용입니다. 오늘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차 순서는 경상남도의 현재 철도 현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철도 현황입니다.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 지도를 제가 맨 앞에다 넣은 이유가 이 넓은 경남 지역의 철도가 어떻게 있는지 한눈에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넣어놨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앞에도 말씀하신 추진 중인 남부내로 철도라든지 달피철도라든지 아직 뭐 가시화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철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대구로부터 내려오는 경전선 구간이 하나가 유일한 철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유일한 철도이고 하다 보니 그런 철도인데도 철로가 일반 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느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철도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망이 매우 미흡합니다. 사실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 면적은 한 4번째 정도로 넓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 한 개의 노선이고요. 내륙 지역은 더군다나 철도 노선이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철도도 창원, 진주, 김해 등 이렇게 도시 쪽으로 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 연결이 굉장히 미흡하고 타 광역권 이동 시에도 환승이 필요한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광역권이지만 또 다른 광역권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으로 이동을 할 때도 단번에 철도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 밀양으로 올라가서 그 바로 옆에 가는데도 환승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흡한 철도 네트워크가 있는 게 지금 경상남도 철도고요. 또 하나는 고속철도가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진주까지 KTX나 SRT가 SRT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긴 하지만 운행은 하고 있지만 경남에 있는 전 구간 철도 노선이 최고 속도가 100km 살짝 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가 오더라도 사실상 무궁화호하고 별 차이 없는 정도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속 운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단선입니다. 단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철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은 왕복을 하게 되면 한쪽이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 같은 경우는 1차로라고 하더라도 왕복하면 2차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철로는 정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단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에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망구상이 역시나 한 개 노선돼 있다 보니 굉장한 우회가 발생하죠. 서울을 올라오게 되는 것도 창원도 서울까지 직접적으로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군다나 서부 경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창원까지 이동해서 올라와야 되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운행의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수도권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구간인 오송 평택 구간, 이 구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병목이 생기는데 이 이유로 운행 횟수가 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2차 국도종합개발 계획이 81년도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언제부터 수도권 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찾아보니까 81년도부터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한 45년 정도 된 얘기인데 아시겠지만 오히려 심화되면 심화됐지 별로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도권이 집중이 될까? 사실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이기 때문인 거고요. 여기에는 이유가 많죠. 직장이 있고 교육 측면이나 문화, 교통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방에는 또 철도가 필요해 만들어야 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철도 만들 때 그러니까 수요가 나와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으로 건설을 하는데 악순환이 되는 거죠. 효율성 중심의 사업 추진이 되다 보니 지방엔 또 더 만들면 안 되겠다. 사람이 점점 없는데라는 것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인구 집중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인구 집중의 문제는 전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문제고요. 그 지방은 지방대로 문제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모이다 보니 광역교통 개선 대책, 그 신도시에 대한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만 상당한 30조 원 이상의 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 그러니까 차들 많이 막히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길에서 지체하는 시간, 이것들이 연간 41조 원 수준입니다. 이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제일 좋은 사례가 사실 GTX죠. GTX. 그 광역철도망이 생기고 나서 일산이라던가 그런 수도권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셨어요. 서울로 출퇴근도 하고 하느라고 모이셨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 되겠다라고 모이셨는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집값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더 멀리서 살게 되시고 너무 오래 걸린다. 더 빠른 철도가 필요해.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이제 GTX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먼 거까지 빠른 철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GTX가 현재 추진되고 운행하고 있죠.
GTX가 건설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 외곽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밀집돼 있는 공간에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타당성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은 그 반대 현상이죠. 사람이 밀도 있게 모여 있지 않으니 철도를 만들어도 건설비는 비슷한데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GTS를 만들 때 그렇게 사람이 모이게 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은 있다 보니 수도권에는 계속해서 철도가 건설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경상남도는 아무래도 인구가 유출하다 보니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철도들이 일반적인 예타라던가 타당성을 통과해서 건설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가 모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이미 그 리트벨드라는 분의 논문에 의하면 94년의 논문이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통시설이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그 문화가 먼저냐, 뭐가 먼저 돼야 도대체 인구가 올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SOC 시설인 교통시설이 도입되었을 때 이로 인한 교통 비용의 변화와 기업 규모,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한 뭐 생산성 변화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인프라 정책을 출입할 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입이 되니 또 시설을 도입하자 이런 순환 구조가 생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통시설의 도입은 다른 것들이 다 완성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구가 늘어나면 하고 기업이 왔으니까 하고 학교가 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대구 창원 구간의 문제입니다. 동대구 창원 구간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경남의 거의 유일한 철도다 보니 동일한 문제긴 한데 자꾸 이게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전선 구간이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철이 운행하지만 고속화되지 못한 구간입니다. 동대구 창원이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에서 가장 거리 대비 아마 오래 걸리는 지역일 것 같아요. 고속철도는 운행한다고 계속 운행은 하고 있지만 고속화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니 사실상 고속철도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단 하나의 철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성장에 좀 병목이 되는 거죠. 수도권 오늘 그 시장 대행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제 밤에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올라올 때도 전날 올라야 되는 상당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죠. 그리고 한정된 운행 횟수와 만성적인 좌석 부족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이제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회의나 토론이 많은데 전 금요일 날 와서 못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회의가 조금 길어지다 보면 열차를 이제 취소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금요일 날 저희 내려가는 철도를 한 2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래서 회의 시간이 늘어지면 제가 도중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변경하는 게 마지막 열차까지 열차가 자리가 안 납니다. 그럼 저는 다음날 첫 차 타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좌석 부족이라는 것이 SRT가 보통 한 달 전에 예매가 풀리거든요. SRT는 한 달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약을 합니다. 1, 2주 전에는 예약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동대구 창원 구간의 문제점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동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역 연계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다들 아시는 가덕 신공항이 건설 중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고속철도의 사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요입니다. 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는 크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KTX 그러니까라고 써 있지만 SRT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KTX, SRT와 같은 고속철도의 운행에 대한 대안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운행을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EMU EMU 150 최고속도 150으로 달릴 수 있는 EMU 150에 대한 고속화철도에 대한 안을 세 가지로 했는데 대안 1의 경우는 동대구서부터 이제 마산으로 가는 것과 그 신공항으로 가는 것을 분리해서 가는 안이고요. 대안 2는 아무래도 동대구 창원 구간은 도중에 경북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경북도의 의견 중에 하나인 청도역을 신설하는 그 안이고요. 3안은 동대구에서부터 내려오면서 EMU 안에 한해서 이렇게 창원을 지나서 가덕신공항을 가는 그런 안입니다.
창원을 지나가는 안은 이제 모양으로 보면 사실 좀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 동대구 창원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대구 창원 가덕공항의 이제 노선에 가장 많은 수요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동대구에서 빨리 오는 것도 중요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가덕 신공항을 이용하는 가장 많은 수요는 아무래도 부산 경남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경남에서의 인구의 3분의 1은 사실 창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창원안을 지나가는 안 현재로서 요 안이 최저간으로 되어서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1년도 8년도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가 착수가 되었고요.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지금 25년도 7월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정 건의안 저희가 안을 내어 있는 상태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가 계획에 이제 반영을 저희는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추진된다면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서 기본 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동대구 창원 구간은 개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철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의 BC라고 하죠.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은 조금 극단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개량 사업은 기존에 철도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편익입니다. 물론 신규로 더 철도 편익이 수요가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 당연히 신규 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신규 수요가 많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철도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객이 좀 수요 증가라는 것이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편익도 아무래도 적게 나옵니다. 반면에 개량 사업이면 그러면 신설보다 공사비는 좀 적게 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철도의 개량이라는 것은 철도는 아무래도 직선화되어 있고 그래야 고속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기존의 철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형도 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우리나라 지형상 철도 터널이라던가 교량이라던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개량 사업이 신설 사업보다 공사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BC는 신설 사업보다 항상 작을 수 없고 그런 걸 고려해서 철도를 개량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첫 번째입니다. 저희는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시간 거리를 단축해야 되는데요. 수도권과의 이제 거리는 동일하겠죠. 하지만 시간 거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시간 이상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부산보다 창원은 거리적으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2시간 반 정도에 이미 도착을 하고 있지만 창원은 3시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2시간대로 단축하자. 요 정도의 저희는 요구고요. 기본권 보장입니다. 지방 도시 시민들에 대한 이동권이 있고 특례시 100만이 넘는 특례시 위상에 맞는 교통의 인프라인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차별이라고 적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유독 창원에 대해서만 고속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 같이 경제 활동성이 굉장히 향상될 겁니다. 물론 시간 차이로 보면은 30분 정도라고 해서 아주 크진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사실 저는 제가 창원에서 올라왔지만 집은 부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출장의 경우는 보통 창원에서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올라올 땐 정말 편합니다. 당일날 왜냐면 열차도 많고 시간도 단 30분 짧은 것 때문에 오전 회의라더라도 부산에서는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창원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산업 경쟁력, 경제발전 촉진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낙후던 철도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유치도 어렵고요. 지방 소멸 위기에도 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산업도 대구권과 이런 광역권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대구권, 창원권, 부산권이 저희는 계속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이렇게 독립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 연계 측면에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고속화철도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그런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초광역권 경제권 형성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유입 쪽에서가 과연 인구 유입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구 유입 중에서도 사실 중요한 거는 청년층 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경남에 내려가기 전까지 이제 11년 됐는데요. 내려간 지 서울에 계속 살았었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내려갔을 때 처음에 내려갔을 때 너무 불편했어요. 대중교통이 너무 없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서울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지냈거든요. 거기는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리워하면서 지냈는데 최근에 제가 서울에 출장 오늘처럼 올라오면 사실 서울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하철 사람도 많고 걷는 구간도 많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 분명히 서울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저 지방은 차를 가지고 막 다녀도 아무데나 주차할 수도 있고 차도 생각보다 안 막히는 구간도 많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청년층에서 장년층이 된 겁니다. 제가 청년층일 때는 대중교통이 중요했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 이런 식으로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청년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 인구가 아니라 청년이 모이지 않고 불편한 도시가 되는 거죠. 뭐 대학교 1, 2학년생들이 차를 다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중교통 고속화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청년층 유입에 굉장한 촉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이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는 한 개의 철도 구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고속화하는 철도지만 이 한 개 철도라는 것이 경남 지역 전체를 이용하는 철도이고 말씀드린 대로 인구라던가 하나로 통합되는 5급 3특 측면에서도 한마디로 동남권 균형 발전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가 하루빨리 진행되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 좌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공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철도 전문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철도 많은 데인데 철도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김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철도를 하는 관점에서 제가 11시까지 시간을 받아가 사실은 지금 이 예정보다 한 10몇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토론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도 관계 없는데 철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부 고속선이 생기면서 경부선은 화물 전용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고속철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서울에서 대전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고속화를 해달라는 뭐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다 고속화 철도가 있고 고속철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대구에서 밀양을 거쳐서 부산 가는 게 원래 정부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대천 노선으로 봤는데 창원이나 진주를 가기 위해서는 동대구에서 이제 창원으로 오는 이 경부선 구간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구포로 가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으면 구포로 뚫러 가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열차를 타면 되는 건데 이런 창원을 가려고 하면 이런 대치 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고속화 철도를 하는 데는 사실은 계량 사업이죠. 고속화 철도라는 데는 행인대가 경전선, 전라선, 그다음에 우리 동해선,
그다음에 또 계량화 사업 했는데 많습니다. 장항선. 이 모든 사업은 BC가 나오고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BC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동도에서 부산 가는 게 아니고 동도에서 창원 가는 거는 이런 건 새로운 노선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고속화를 해달라, 개량화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를. 제가 이 제목을 잡았으면은 동대구 창원 간 경부선 고속화 사업을 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용어가 그렇게 하면 딱 이게 인식이 탁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제가 지금 제 5차 국가 출동망에 어떤 이름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정정은 안 되겠지만 아마 나중에 이호 박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거예요.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많은 시민들과 정부 관계자들 뭐 철도 관계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또 이게 또 연결돼서 가덕도 공항까지 가니까 제목을 좀 더 나이스하게 뽑는다 그러면은 동대구 창원 가덕도 구간 중 경부선 고속화 사업 이러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은 저는 기존 경부선인 고속철도의 대체 노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새로운 노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량화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부산 갔다가 창원 올 수는 없잖아요.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예컨대 전라선이 왜 고속화가 됐느냐 하면은 호남선은 목포로 가지만 전라선은 익산에서 분기가 됩니다. 익산에서 여수로 가는 거예요. 전주하고 여수 엑스포로 가는 거예요. 이 선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호남선이 있기 때문에 전라선을 고속화를 못한다.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경부 고속선이 있기 때문에 경부선을 갖다가 고속화를 못하겠다. 지금 이게 국가의 입장이거든. 그런데 그거는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창원을 볼 때는 목적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목을 동대구 창원 하나 더 넣으려면은 부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경부선 고속화 사업 이라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확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토론하실 분은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이 필요가 하죠.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약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관을 하고 계신 분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좀 정리도 할 겸.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호 박사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이 동대구 창원 경부선 고속화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철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오동규 박사님이 1번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요 지역에 계시면서 이 철도를 하시는 분 두 번째가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박사님 전상민 박사님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 이거를 운영을 하는 데는 우리 지역 간 철도의 운영은 전부 다 코레일이 하기 때문에 코레일의 세 번째는 김명식 한국철도공사 전략기획처장님이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국토교통부를 대신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수가 없으니까 국토교통부는 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 박사님 때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 7, 8분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오동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동규입니다. 뭐 첫 순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좀 부담이 좀 큰데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은 철도 분야의 좀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주로 개발하는 그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일단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지켜보다 보니 조금 이제 뭐 몇 가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보여서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이 동대구 창원
그 고속화 철도 개량 사업이 그 설계 속도가 이제 250km급으로 되고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거 속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한 350km까지 어차피 개량할 거면 350km까지 조금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뭐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그 이제 경부선, 호남선 기존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그 본선 구간에 지금 350km까지 운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 개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제 노반 인프라라든가 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350km까지 이제 운영 속도를 높이려고 개량을 하고 있고 그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EMU 370이라고 해서 370km급 차량이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그 노후된 KTX 그 옛날 KTX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들어왔던 그 차량들이 이제 노후돼서 폐기가 되면 370km급으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부선하고 호남선 KTX 본선 구간은 앞으로 이제 지금 운영 속도가 300km, 뭐 320km 요 정도 수준인데 350km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250km로 설계를 하면 실제 운영 속도는 한 220, 230km가 될 건데 그때 되면 또 증속 또 요거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아예 350km로 좀 질러야 야 350km 해줘 하면 350km는 좀 힘들고 한 250km는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들이 지금 350km까지 올라가 버리면 또 여기는 나중에 220km, 230km가 되면 또 상대적으로 또 낙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중에 미래가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 현재 동대구에서 청원 구간이 지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속철 KTX 차량이 이제 기존 선을 타고 가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개량이 되면 30분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30분까지 단축은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 아마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다른데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시간 걸리는 구간이 20분 단축이 돼서 40분에 간다라는 게 사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가 막 제3자의 설득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서 그 1시간 가는 게 40분 만에 가는 20분이 단축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대답을 하기가 좀 궁색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코레일 열차 예매하는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열차 편성들에 대한 그 시간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면 서울에서 청원, 서울역에서 청원 중앙역까지 오는 게 지금도 2시간 40분 만에 오는 열차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안 되지만 이제 대부분이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제일 빠른 건 2시간 40분 만에 오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서울 부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부산도 뭐 2시간 반 만에 가는 열차가 하루에 뭐 한 2-3편성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2시간 45분, 2시간 50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이제 예를 들면 서울 부산 쪽은 제일 빠른 차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서울에서 창원은 3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야 서울 창원도 2시간 40분 만에 가는 열차 있어. 근데 서울 부산도 보통 2시간 50분씩 걸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 수치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설득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수치로 나오는 BC는 사실 그냥 수치에 불과한 거고 그거는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뭐 BC 0.7이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만 뭐 넘어서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국민을 설득을 하든 뭐 기재부를 설득을 하든 어디 이제 처음에는 국토부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부를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설득 논리들에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는 측면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설득을 하기가 조금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금 나오는 수치들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뭐 3천억, 4천억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뭐 그렇게 뭐 설득 논리가 정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게 3조 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설득 논리가 조금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뭐 돌아가는 여건들은 좋습니다. 일단 그 평택 5선 그 아까 병목 현상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선로 용량 하루에 190대 꽉 차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복복선화가 되면 380대 하루에 380대가 통과할 수 있고 분명히 이제 지역들로 가는 열차들의 운행 횟수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예, 특히 그 노후 1세대 KTX 지금 2004년에 도입된 1세대 KTX 46편성이 이제 곧 이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구 연한은 이제 30년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넘었고 이제 30년 안에 다 대체가 되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KTX 1세대 차량들은 수무량이 다 붙어 있죠. 얘는 한번 출발하면 끝까지 종점까지 무조건 수무량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KTX 3000 이후부터 나오는 열차들은 다 이제 중년 편성이라고 해서 뭐 10량짜리가 2개 붙어 있거나 8량짜리가 2개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제 중간에 가다가 나눠져서 분기가 돼서 가죠. 그래서 이제 KTX 3000 이후로 나온 노선들이 이제 호남선 쪽에서는 익산에서 분기돼서 여수 엑스포로 가는 노선. 그래서 익산까지는 수무량이 통째로 오다가 이제 익산에서 열량 10칸 분기가 돼서 10칸은 엑스포로 여수로 가고 10칸은 목포로 가고 지금 동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대구에서 분기를 해서 10칸은 부산으로 가고 10칸은 창원으로 오고 또 어떤 차들은 포항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이런 그 지방부에서 지선 운영이 가능해진 게 결국은 그 이제 열차들의 중년 편성이 가능하게 되면서 된 건데 지금은 이제 46편성은 그렇게 떼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어쨌든 그 차들은 서울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20칸이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동대구 부산 구간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후 KTX가 다 이제 앞으로 EMU 뭐 320, 370 이런 열차들로 대체가 되면 이제 그 중에 그 차량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동대구에서 분기를 해서 다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창원으로 내려오는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오는 열차 횟수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뭐 못해도 1.5배, 뭐 많으면 2배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KTX가 아시다시피 차를 못 늘려서 지금 안달이지 늘리기만 하면 그만큼 수요는 지금 충분하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타고자 하는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표를 못 구해서 못 타는 그러니까 열차만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수요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표를 못 구해서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뭐 차량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여건이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리를 어쨌든 이 이제 고속화 사업의 논리를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될 거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 창원만 가지고 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이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이제 여기는 당연히 이제 그 국가 기관 교통망이기 때문에 이제 고속철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제일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창원에 고속열차가 필요합니다라는 것보다는 가덕도 신공항을 제일 앞에 내세워서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뭐 자료에도 보면 물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사실 물류는 고속철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고속철도로는 물류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다닐 수는 있지만 그 화물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일단 유지 보수라든가 속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속선으로 화물 열차가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례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물류 얘기는 아예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물류 얘기는 넣어봤자 더 뭐 아니 이런 얘기가 물류 얘기가 왜 나와? 약간 이런 얘기가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원의 이제 인구, 산업 규모. 아까 앞에서 이제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창원의 인구는 부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뭐 창원, 김해 이쪽 다 합쳐도 부산의 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규모인데 그 산업 규모
총생산 이런 것들은 뭐 부산하고 비등비등하다. 예, 그런 그 인구 규모라든가 인구 규모도 사실 창원 뭐 김해 그다음에 다 합치면 한 150만 가까이 되는 창원 김해까지 합치면 150만 되는 인구 규모. 그리고 창원이 이만큼 우리나라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도시다라는 그 산업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서 그 설득 논리를 만들 때 이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속철도라는 것은 설계 속도 350km 이상이고 그보다 좀 못한 걸 고속화 철도라 그래요. 이 법적 용어입니다. 그런 한 250km 정도 되는데 우리 오동규 박사님 발언의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계속 속도가 올라갈 건데 왜 고속화 철도를 하느냐? 아예 개량할 때 고속철도급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토론 듣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제목이 또 바뀌어야 돼요.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 구간 경부선 고속철도화 사업에 돼요. 고속화 철도가 아니고 고속철도화 사업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오동규 박사님께 주장이 맞아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을 갖다가 20분 줄이는 걸 해가 되겠냐. 제가 이제 350km 올리면 이제 더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 플러스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서울 부산도 2시간 40분 만에 가는데 우리가 3시간 20분 만에 가면 되겠냐. 이게 제가 볼 때 확 와닿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논리를 갖다가 새로운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좀 언급을 하자.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을 좀 꼬잡아내 가지고 국가적으로 명분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 살짝 빠지가 창원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마지막인데 이 SRT하고 KTX하고 지금 현재 정편이 돼가 28년부터 2030년까지 다 들어옵니다. 총 24편성이 들어오는데 14편 코레 14편성 그다음에 SRT 10편성이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는 그래요. 이 부분이 들어오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김동양 의원이 이야기한 용산 여수 엑스포 3시간 3분이 틀림없이 2시간 한 40분을 돼요. 왜냐하면 다 스타바에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게 창원이 굉장히 오지랖을 갖다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저 세 번째 토론해 주실 우리 김영식 코레일 전략기획 팀처장께서 SRT하고 KTX 정편하고 그 정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하나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 한번 주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창원 시정연구원의 전상민 박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장님께 소개받은 창원시정연 전상민입니다. 아까 계속 화제가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창원은 철도 오지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제가 아마 8년 전에 창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운행 횟수하고 그다음에 운행 시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철도 오지가 맞구나. 아마 그때부터 이제 아마 통용이 되는 저희 창원의 부정적인 대표 상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이제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를 노차하는 거 교통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창원 특례시죠. 특례시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들이 많습니다. 요걸 어떻게 엮어서 창원시가 급부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창원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핵심 선장축이라는 개념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가 왜 시대적 과제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지금 한 2시간 50분 이상, 3시간 정도 소요됨에도 고속철도 이용객은 최근 6년 사이에 한 1.6배 늘었습니다. 한 2018년 기준에서 한 590만 명에서 작년도 2024년도에 942만 명. 그만큼 폭증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비즈니스 아니면 관광, 업무 이런 통행량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요. 최근에 저희가 행사를 하나 했는데 기차표를 못 구하셔서 김해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오셨답니다. 참 웃픈 현실이고, 그러면 또 타고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아까 우리 전상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한 달 전에 SRT를 예매하거나 2주 전을 놓치면은 그 표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은 명절 때 표를 구하는 전쟁만큼 창원에 내려가기 힘들다. 그래 앞으로는 조금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면은 좀 큰일 나겠구나. 그걸 이제 몸으로 좀 많이 느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김종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철도죠. 전라선, 호남선, 동해선들은 이제 고속화 철도 사업, 개량 사업으로 해서 이제 추진됐는데 경전선 구간이 이제 제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안배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 5차 계획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고속화 철도 등 다양한 철도망 사업이 구축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 이 사업을 지역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아까 정창용 박사님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제 하늘길, 바닷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길은 이제 가덕 신공항으로 열릴 거고요. 이제 바닷길은 진해 신항으로 열립니다. 그럼 하나가 축이 남은 게 이제 육로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도로망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어떤 국민들이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고속철도가 한 축을 담당하겠죠. 이 세 가지의 3축이 복합교통 체계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항만, 공항, 내륙, 창원이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경남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산업지를 연계할 수 있는 복합 물류 중심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이제 고속화 철도 노선이 나중에 향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되고 나서 비즈니스 수요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수요가 대구까지도 파급이 되는 어떻게 보면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 건설에 따라서 연간 뭐 1조 원 이상의 규모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고 뭐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측면인데 아까 그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맥락이 같다고 좀 필요한데 저는 고속화 철도 이제 추진과 함께 뭘 더 검토를 해야 된다면 함께 이제 열차 수급 계획도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 8년 전이죠. 열차 횟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혼잡률하고 선로 용량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까지 오는데 16회 이상 증해가 필요하다는 결론 내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걸 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다만 차량이 없다는 걸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고속열차를 차량을 제작하는데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일정 소요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업에 대한 사타나 어떤 실시적에 들어갈 착수 시점에 열차에 대한 발주 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지 그 건설에 대한 건설하고 나서 운행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열차 투입 시점이 간극을 최소화시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추진성을 효과가 크게 나타낼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 사업이 지역에서 단순히 건의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5국 3특 균형 발전 성장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서 본 사업이 반드시 5차 계획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창원이 철도 오지라는 거는 뭐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고 표를 못 구할 정도니까 수요는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물류 복합 도시가 될 수 있고 동남권 초광역권의 핵심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뒷받침할 수 있는 동대구 창원과 고속철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그 아울러 열차 정편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음 토론자인 우리 김영십 처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동대구 창원 경부선 고속철도화 사업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코레일의 김영식 기획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레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앞에 김시원 교수님도 그러시고 지금 철도기술연구원하고 모두 이제 좀 말씀을 이미 필요성과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가철도를 건설하는 기관은 아니고 국가철도를 운영하는 이제 운영사의 입장에서 저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는 그런 게 저희 임무고요. 서비스의 개념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은 이런 역과 아니면 차량의 이런 시설 얼마나 역이 깨끗하고 안내도 잘하고 인적 서비스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개념이었다면 지금 모두가 말씀하십니다.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저기로 가고 싶은데 노선이 안 깔려 있다. 지금은 결국 국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는 물론 이런 인적 설비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인프라적 부분과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더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위해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 지금 이번에 이제 동대구 창원 지역도 그렇고 이제 모든 지역에서 지금 고속철도 특히 좌석 구하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차 증편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용 요구가 굉장히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인프라, 선로가 깔려 있냐, 아니면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평택 5송 간의 이런 병목 구간의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또 추가가 되느냐. 또 두 번째로 저희 운영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만큼 그러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도 차가 투입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다 맞물려서 현재 고속철도 좌석이라든지 공급이 좀 한계에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창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전선 구간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가 지금 KTX 같은 경우는 주말 기준 한 36회 정도 하고 있고 이용률은 고속철도 노선 중에 한 130%까지 육박하는 지금 최다 수준으로 저희 코레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프라적 문제와 현재 이제 가용 차량을 모두 돌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차량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한 27년 한 4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차가 지금 저희가 발주 나간 차 KTX 이제 320km급 고속철도가 17편성이 저희가 들어올 거고요. SRT는 14편성 해서 총 31편성이 저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차가 들어오면 저희 KTX 같은 경우는 17편성 중에 한 2편성 정도 이제 인천 수원발로 좀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이제 15편성 정도가 이제 평택 이복선 저희 고속철도 기존 고속철도로 좀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운행 계획을 솔직히 저희가 아직 좀 이제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첫 번째 고려할 건 당연히 이제 수요적 측면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이런 부분 형평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좀 경전선의 운행이 좀 많이 적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한 27년도 8년도부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런 차량들은 물론 속도도 이제 기존 300km급에서 320, 370km급도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속도적 개념도 있고 또 공급 좌석도 지금 현재 KTX 산청 같은 경우가 한 375석 정도, 아직 400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KTX 원도 955석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제 KTX 청룡 같은 경우는 515석이고 그걸 이제 중년으로 붙이면 한 1030석에서 기존 KTX 원보다도 한 10% 정도 공급 좌석을 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차량도 추가 투입하고 이런 또 공급 좌석도 더 증가된 이런 차량들을 앞으로는 좀 이런 경전선 이런 고속철도에 또 투입을
해서 이제 좀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고속화 철도, 이 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 도입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뭐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나 이런 건 당연히 증대될 걸로 보고 이용 수요도 그만큼 증대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오차망에 반영이 되고 이런 노선을 건설하는 부분이 일정부 이제 정부에서 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정부에서 이 오차망에 이 노선이 당기면 저희가 역할이 많습니다. 또 수요도 분석해서 차량도 미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도 미리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운행 계획도 몇 회를 투입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정차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차량 정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이 좀 운영사로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요 지금 고속화 철도나 아니면 경전선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도 적극적으로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우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철도에 대한 정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꺼번에 고려돼야 되는데 하나는 노반이 충분해야 된다. 근데 지금 평택 5선 구간이 복선으로 하나고 오는 거는 서울역에서 수서역에서 동시에 오니까 여기가 버틀렉이에요. 여기 이제 다 2028년이나 조금 전에 29년 되면 완공된다 그러니까 노반은 기본적으로 2028년, 29년 되면 완공이 된다. 두 번째 이제 차량인데 차량은 지금 현재 다니는 차량으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데 이미 주문해 놨다. 그래서 27년 4월부터 들어오는데 총 아까 저는 14인 줄 알았는데 17, 14대가 31편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금 창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오는 이 31편성은 KTX 청룡열에서 좌석수가 많답니다. 그 두 개 하면은 기존에 있는 20량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한 10% 많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요를 빨아당기는 힘도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부합하는 건데 동대구 창원 간 경부선 고속화철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 단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는 거는 코레일의 의지가 아니고 국토부의 의지니까 잘 설득을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자, 고맙습니다. 아주 좋게 들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아까 지금 오동규 박사님이 토의하신 내용인데 오동규 박사님이 새로 들어오는 차량 31편성은 20년 지난 차를 대체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지 나중에 한번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31편성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평택 이복선 그 개통에 따른 이제 초과 수요용으로 도입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KTX 955석 그 노후화된 이제 그게 한 33년도부터 이제 내부 연한이 도래가 됩니다. 그 46편성에 대한 대체 편성. 그거 고 열차 한 50편성은 저희가 지금 추매로 다 별개구나. 예. 그러니까 앞으로 동대구 창원을하고 고속화 철도가 될 가능성과 정편할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체하는 게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네, 윤한호 의원님 인사해 주시죠. 인사말. 당연히 하셔야죠. 창원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창원이나 경남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게 한 국회의원만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우리 총선할 때 우리 국민의힘 공통 공약으로 이걸 넣자 했던 거거든요.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울산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돼요. 양산도 2시간에서 2시간 10분 뭐 이래 됩니다. 근데 우리 창원만 3시간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창원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정책의 1번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돼 있으니까 네가 하겠지 내가 하겠지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세월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통 공약으로 같이 하자 해갖고 들어갔던 거고 지금 창원시에서 이렇게 앞장서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해가지고 또 되더라도 들어가더라도 빨리 돼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3시간짜리가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걸리는 데가. 이게 완전히 지방 소멸화 시대에 1번이 나는 창원이 지방 소멸의 1번이 될 거라고 이게 안 되면. 우리 허성무 의원님도 과거에 뭐 시장님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앞장서고 계시니까 정말 저는 정책에는 여야가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정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나가서 뭐 싸우는 거는 많이 싸워도 돼요. 그렇지만 정책에는 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창원이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토론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자로 이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연구하고 계신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호입니다. 뭐 여기 말씀한 게 반영 촉구가 이제 결국에는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고, 사실 제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국가철도망 지금 연구 책임을 총괄 책임을 맡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오게 됐고요.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과제가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23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연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과제라 사실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과제가 2년이 넘어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과제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와서 국회 토론을 와서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일단은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도에 대한 열망, 지역에 대한 열망을 느끼고 가는 자리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발제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지만 저도 이 철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철도 사업들이 올라오다 보니, 그래서 오늘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이 철도 사업만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이 배워갈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오늘 느끼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가망 관련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기도 하고,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창원은 그렇게 제가 많이 연이 있던 곳은 아닙니다. 근데 뭐 최근에 철도 사업을 하고 지역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학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가면서 느꼈는데, 제가 있는 데가 세종이거든요. 세종인데 창원에 가서 항상 느꼈던 거지만 무조건 저는 처음에 무조건 고속철도를 타고 갑니다. 근데 고속철도 타고 가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속철도가 빨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그 다음엔 도로를 타고 갔거든요.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인구가 100만에 육박한 도시 중에 제가 가서 철도랑 도로랑 두 개 다 불편을 느낀 도시가 창원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광주는 광주광역시도 불편합니다. 도로가. 근데 철도가 빨라요. 그런데 창원은 도로도 불편하고 철도도 불편하다. 그걸 사실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도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창원의 그 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철도를 저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철도가 이제 기재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철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더 깔 데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공급자 관점에서 철도 시설만 보면 우리나라의 공급 시설 수준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냥 시간하고 비용하고 그런 거 따진 거 없이 내가 철도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동네 전체 우리나라 가는 ODP를 다 보게 되면 90%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철도 공급 시설 수준은 되게 잘 되어져 있다. 이게 공급 이게 시설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왜 그러면 철도 분담률이 이렇게 바닥을 기느냐? 결국에는 도시 철도까지 포함하면 아침에 제가 서울에 와서도 매일 느끼지만 아침 시간은 진짜 지하철 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죠. 너무 혼잡하니까. 그 혼잡한 도시 철도까지 포함해서 철도 분담률 20%입니다. 그러면 지역가는 거의 15%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도망이 많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철도를 안 타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관점에서 시설을 했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용자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일단은 시간적으로 경쟁력을 많이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철도가 여전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망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은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단은 철도 시설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은 앞으로 개통될 철도까지 포함하면 딱 한 군데뿐이 없더라고요. 이게 반경 40km 안에 철도역이 아예 없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개통될 철도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가 문제인데 철도가 있어도 철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왔을 때 1시간씩 2시간씩 철도를 기다리는 경우 배차 간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려는데 거기는 철도를 타려면 2-3번을 환승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철도 이용 불편 지역이 또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철도 이동 경쟁력이 부재한 지역인데 왜냐면은 철도랑 도로랑 고민했을 때 도로보다는 철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빠르면 철도를 타거든요. 그래서 철도 이동 그 경쟁 낙후 지역이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철도 이용 불편 지역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부산에 창원에 갔다가 아침에 거기서 자고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을 오는데요. 아침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1시간 한 대씩이더라고요. 배차 간격이. 그래서 제가 약속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그 다음 걸 타게 되면 10분이 늦어지는 상황이고 전 걸 타고 1시간을 와서 기다리는 상황이 와가지고 야 이게 또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철도 이동 경쟁력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창원중앙역,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도로로 따져보면 제가 방금 조사해봤더니 한 창원중앙역까지 369km, 부산역까지 400km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도로로 이제 지금 네이버에 보게 되면 한 5시간 좀 안쪽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도로로는. 그런데 철도를 따져보면은 지금 거의 3시간 뭐 됐다, 3시간 안 됐나 말하면 도로보다는 경쟁력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창원도 되게 도로보다 경쟁이 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창원이 3시간대, 3시간이든 2시간대 후반이든 오게 된 건 결국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빠르기 때문이지 대구에서 창원까지를 계산해 보면 승용차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오늘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 동대구 창원 고속화 철도 하자. 왜냐하면 고속화인데 도로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 이동 경쟁력도 이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그냥 국가망을 떠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보고 느꼈던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국가망이 어떻게 되는 부분은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국가망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망 부분은 아까 이제 윤한호 의원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역에서 이제 철도 사업이 올라온 사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국회 토론을 빨리 하신 분들은 빨리 하는 곳은 뭐 작년부터 국회 토론을 하신 데도 많고요. 한 번 한 데도 있고 2번씩 3번씩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 이 철도의 국회 토론회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었다.
근데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국가철도망을 하고 있는 진행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 아직 유영님께서 거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결과를 내본 적이 없는데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단계가 두 가지 단계가 진행하는데 하나는 사업성, 경제성 분석하는 부분, 수요 부분에서 뭐 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성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이제 경제성하고 정책성을 다 합쳐서 HP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다 해서 경제성은 다 됐고요. 정책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정책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성 평가를 할 때는 들어가는 내용들이 수요 경제성은 정량적인 평가가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 정책성은 정성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성적인 내용은 오늘 여기 발제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정성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동대구 창원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을 할 때 한 5장에서 10장 정도의 페이퍼를 만들거든요. 이 사업을 설명 자료를.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든 자료에 이 자료를 더 넣으면 더 풍성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그런 부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 시험도 날짜가 정해질 때 당일치기로 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남은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째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남아 있는 과정들은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와서 그 어떤 사업을 넣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은 전체적인 이제 평가 툴에 의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김시용 교수님 말씀하셨던 동대구 창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사업을 올라온 것은 동대구 창원 가덕도 신공항으로 사업명이 올라왔고요. 고속화 철도에 대한 부분도 올라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 저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사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라고는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창원에서도 되게 불편하신 철도가 있음에도 되게 불편한 철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이미 느꼈고요. 제가 이 느낀 것은 제가 발표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설명할 때도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은 고스란히 심사위원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이게 좀 진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제 인사말부터 해서 창원은 철도 오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호 박사님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오지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창원은 도로 철도 오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철도 오지의 정의를 세 가지인데 제가 보는 게 두 가지네요. 첫째, 아예 철도가 없으면 그건 철도 오지다. 두 번째, 철도가 이때 서비스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철도 오지라 볼 수 있다. 그 서비스가 뭐냐? 띄엄띄엄 오든지 많이 갈아타게 하든지 그다음에 천천히 가든지 이런 거는 철도 오지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5차 철도망에 40km 이내에 철도역이 없는 지역, 철도 오지가 있는 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게 창원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이게 토론회가 좀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뜻 같으면 발언 안 했을 텐데 늦을 때 가장 빠른 때다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오늘 이때까지 나온 이 필요성에 대한 논리 있잖아요. 그걸 다시 정리해가 국토부에 또 제출해래요. 그러면 또 자기한테 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 박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시까지 토론인데 아마 남은 한 2, 3분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혹시 제 생각에 질의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질의응답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의응답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주제 토론을 100% 알아들었거나 전혀 모르겠거나. 그럼 제가 볼 때 첫 번째 그 경우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하셨고 토론도 잘하셨는데 요거로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신 순서대로 최영도 의원님이 인사 말씀 잠깐 하시고. 예, 저 국회 지금 국정감사 올 종감일이고 제가 그 말 많고 논란 많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에서 늦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경청하고 이제 늦었지만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속도를 더 붙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정욱 의원님 부탁드릴게요. 이제 늦었습니다. 창원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동안 대구와 부산에 치여서 그런지 조금 철도 인프라 구축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하고 진해 신항이라는 대형 국책 사업이 바로 창원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력을 살려서 철도망 확충에 적극 힘써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덧붙일 거는 여기 이제 첫 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저는 사실 진해 국회의원이라서 진해가 중요하거든요. 진해선이 여기 얇게 돼 있고 저쪽이 창원 장류로 하는 게 이게 굵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진해선을 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에서 창원 가는 거 굵게 1차적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은 진해선을 통해서 좀 굵게 가게 그런 쪽으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우리 사회자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마무리할까? 질문?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100% 이해하면 질문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도 한 말씀 더 주면 이종욱 의원이 작년에 진해 출마한다고 내려올 때 이 동대구에서 KTX가 진해로 바로 오게끔 하는 건 1번 공약으로 하라고 내 그랬어요. 기억나죠? 예, 그래서 내가 이종욱 의원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 KTX 동대구에서 진해 오는 거 안 하면 대구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 갈 거다 그랬어요. 가덕도 안 오고. 왜냐면 거리는 짧아도 시간 더 걸려요.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저기 하신 분 그 고속도로도 불편하고 기차도 불편하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마고속도로가 개통한 지가 1977년에 개통했어요. 내 고등학교 시험 치고 나서 그때 막 개통을 했거든요. 달려봤는데 고속도로가 그렇게 꼬불꼬불한 데가 또 구마고속도로예요. KTX도 꼬불꼬불, 구마고속도로도 꼬불꼬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지금.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방금 구마고속도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전국에서 화물 차량이 가장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고속도로가 구마고속도로 구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나 부산 신항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선화 고속화가 또 좀 차선도 늘려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 창원을 주변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돼서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압력이 높은 게 바로 이 고속철도입니다. 아까 250km가 아니라 350km 설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것까지 검토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얹어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온 게 체코의 얀피셔는 전 총리님이 계세요. 이번에 체코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끌던 정당이 이번에 다시 집권을 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창원을 다녀가신데 이 시기에 방문단 전체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대구까지는 잘 왔고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그때도 그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창원중앙역에서 타고 광명역까지 가서 광명역에서 인천공항으로 해서 타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면 그 일행이 KTX를 탔느냐?
체코 원전이 지금 화두지만 원전보다 차후에 지금 체코의 고속철도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 고속철도를 몸소 체험해보고 싶어서 직접 철도를 왕복으로 타셨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만에 체코 한번 들어오라고. 그리고 한번 이야기 또 해보자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그 고속철도를 만드는 노템도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으로 진입하는 고속철도가 아니고 저속철도라는 거는 이게 너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저희들이 강조할 점이 있다는 걸 우리 이호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께서 애를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이제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예. 일단 윤한홍 의원님한테 질문한 접근성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야구 말은 NC? 예, 그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당장 급한 거는 마지막 열차를 좀 늦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열차를 좀 늦게 조금 늦춰달라는 건데 그 부분을 아마 한계가 있나 봐요. 서울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AS 기간에 뭐라 그러지? 철도 밤마다 철도가 안 다니는 시간에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고 왜냐면 그거는 철도 노조에서 자기들 철도 철로망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 철도를 고속화해야 될 필요성 중에 하나가 바로 야구도 있습니다. 야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 라이온스지 않습니까? 부산의 자이언트, 그다음에 대전 하나 이게 다 여기 NC하고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방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고속화되면 마지막 열차를 30분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고속화가 되면. 근데 고속화가 안 되니까 30분 막차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야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속화해야 된다는 상황 중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막차를 늦추지를 못해요. 30분. 그러니까 야구가 끝나기 전에 팬들이 출발해야 된다고. 대전, 대구 이렇게 가는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래도 보니까 이제 NC 야구장이나 야구 팬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당위성에 좀 넣어주시면 좋은 겁니다. 기사도 좀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이호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 이호 본부장님이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윤한홍 의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한 30분 빨라지면은 마지막 열차가 30분 더 늦게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철도 보수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30분 정도 더 경기가 늦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마산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나 심야버스, 창원에서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 다 합쳐봐야 이게 뭐 200~300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속버스를 타고 팬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속화를 해서 철도로 대량 이동해야만 되니까 방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이게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성무 의원님 말씀 주셨잖아요.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속화가 안 되니까 NC 야구장이 자꾸 안 들어가요. 고속철도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울산 가겠다 뭐 이래 하는 얘기가 다 고속철도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좀 반영하실 때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사실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입니다. 아까 철도 5개년 올철도 5차 이게 반경 40km 내에 철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처음 텐데 그러셨죠. 이거 아마 경남도민들이 헌법 소원 낼 거예요. 아니 인구 330만 도시에 KTX 혜택이 이렇게 없는 동네가 세상에 이렇게 차별과 갈시를 받고 살면서 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문기 참아온 그 시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국가가 차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KTX는 이른바 광역시들 창원만 해도 지금 광주나 울산만큼 큰 도시입니다. 광주, 울산 대전급 도시예요. 근데 왜 도시를 차별합니까?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철도공단인가 어딘가 이제 부작위로 인한 헌법 소원을 끌어가지고 예, 아주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특히나 경상남도 도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우리 따질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 교통복지도 복지인데 이 문제 이게 아마 우리 그동안에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동네는 발전시키고 해놓으면서 나는 우리 선배 국회의원들이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힘이 있을 때 좀 당겨놓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나라를 많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도민들이 안 참을 겁니다. 철도 우리 교통연구원과 교통당국에서도 국가의 부작위, 국가의 차별이 이 경남도민과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저 산업 현장의 그 시민들을 더 힘겹게 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 평등권 침해로 따질 태세더라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내 보니까 여러 번 해보니까 말로 해서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도와주시는 분 선인데 기재부 우리 또 얘기라도 들어가시겠지만 기재부 가면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또 조용하고 침묵하는 좀 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평등권의 문제다. 이런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게 지금 우리 창원에 국회의원 5명 있는데 그중에 2분이 국토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빨리 안 되면 그 2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래도 국토위에 2분이 들어가 계세요. 내가 꼭 굳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딱 토론 내용 들어보면은 100% 지원하시는 분이니까 잘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동대구 창원에 왜 가덕도 신공항을 넣는 게 더 좀 좋을 것 같다는 거기에 대한 사유, 그거는 우리 그 발언하신 우리 오동규 박사님이 한번 해주시죠.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전 야구장 얘기밖에 못 들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하셨었나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가덕도 신공항을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뭐 창원 NC파크 같은 내용도 이제 내세우는 게 좀 가능성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적용됐을 때 NC파크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대 효과. 그러니까 이게 고속화 철도가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기대 효과가 아니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도 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철도 고속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 필요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뭐 NC 파크라든가 이런 이제 야구장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기대 효과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생기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제 모든 뭐 이렇게 논리를 펼치거나 주장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필요성, 당위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이제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 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야구장, 그 다음에 뭐 시민들이 입는 혜택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대 효과 부분에 좀 들어가서 그런 데서 이제 부각을 시키면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다른 도시들도 뭐
그렇지만 야구장, 축구장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금 도시철도 지금 뭐 KBO 한국야구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야구장을 허가를 내줄 때는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는 허가를 안 내줄 것이다. 그렇게 진짜 공언을 했습니다. KBO에서.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 2호선 트램으로 야구장 옆에 역을 만들고 공사를 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시도 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도시철도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런 이제 다중 시민 이용 시설이라고 하죠. 보통 뭉뚱그려서 그런 시설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마이크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마이크를 사회자에 넘길게요.